네, 덜컥 100만 원.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일정의 기준을 두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을 5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무슨 뭐 약간 상품권 이런 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련해서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김 기자, 일단 어저께 그 발표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줘봐요. 어떤 거였죠? 네, 정부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게 바로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과 가장 유사한 기준이 바로 그 제목 밑에 나와 있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라는 기준인데요. 여기에 가구 수별 월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4인 이상 가구의 월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1인 가구 월소득 263만 원 이하인 가구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궁금한 것이요. 많아요. 더 우려되는 거는 구체적인 기준이 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이나 연금소득도 여기 기준에 포함되느냐?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같은 자산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이 되느냐? 이것 또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부가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서 궁금증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김 기자 뭐라고요? 다음 주 안에 발표한다고요? 네네. 그럼 여전히 어제 저 정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다.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말지를 명확하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정치권에서도요,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뭐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발표가 나온 이후 전후 여러 기사들과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치권의 목소리고 전문가들의 일각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근태라고요.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산층은 정부가 지급한 그 쿠폰으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어제 정책은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콕 집어서 하는 핀셋 지원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서 뭐 중산층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까지도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김정식이라고 이 교수는 단기적 소기 진작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부영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준을 보면은 자산이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는지,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월소득 기준으로 그냥 러프하게 그냥 그런 것이죠. 기준을 세운 것 같고 전문가들도 저 효과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부정적인 변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무원, 대기업 노조, 교사 이걸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사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만큼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소득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미국에서 $1,000 지급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자꾸 예를 드는데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우리랑 그 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실업수당이 벌써 10배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의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그냥 또 의료 시스템의 그런 캐퍼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는 것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인기에 영합할 의도로 돈을 뿌릴 때 쓰는 얘기인데 왜 이거를 야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일단 이게 뭐 현금을 처음에는 줄 수 있다라는 논의가 됐다가 현금을 주지 않은 거는 뭐 비판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당위적으로 옳은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이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막 쓰면 그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할 때 쓰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정책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나 할 만한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죠. 근데 이거를 지금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실물 경제에서 그 사람의 이동, 물자의 이동 이런 게 다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이게 돈이 소비로 쓰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버티기를 하고 경제 인프라를 지키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 약간 잘못됐다, 아직 굉장히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김종인 대표가 역시 노익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예, 김종인 위원장. 위원장이 역시 그 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을 지키는 쪽에 지금은 쓰고 경제 활성화는 코로나19가 예. 어느 정도 그 잦아들고 실물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느껴지는 예측 가능한 타이밍에서 그 쏟아붓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 지역별로 약간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답니다. 형평성이 위배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김 기자, 형평성 논란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 제가 경기도 포천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포천시가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게 무슨 가장 얘기예요? 많은 지원금 1인당 4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단 이분들은 정부가 방침을 밝힌 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4명 하면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포천시에서 또 1인당 4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총 300만 원이라는 돈이 4인 가구에 떨어지게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한 푼도 못 받는 지금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데 누구는 또 경우에 따라서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정 의원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와서 일단 중앙정부도 던진 거죠. 막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을 못하죠. 마스크 처음에 배급할 때 그 마스크 가지고도 그렇게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세상에 기가 막히게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5월 달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는. 근데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리고 4월에 선거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는 말고 이제 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겨냥한 매포 용명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러는데요. 지금 총선 겨냥한 건 맞는데 야당이 지금 이런 주장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100조의 예산을 들여갖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면 그 야당의 보관은 무엇인지 대한정당으로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전국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아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든지 아니면 경기 진작이든지 뭔가 살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보여줘야지 이거 이렇게 뭐 매표다 그러더라도요. 유권자 입장에선 돈 주겠다는데 끌리지 않겠습니까? 아하. 당장 나는 얼마 받는지 복지로 들어간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 변호사. 예. 저는 저 형평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는 지자체가 생기게 된다면은 다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자치단체장들끼리는 이게 경쟁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 아니면은 작게는 지방 자치단체로 볼 때 재정 건전성 같은 거는 이제 차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봤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랍니다. 아직까지도. 좀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저렇게 발표하고 뭐 약간 미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먼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김 기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뭐 무슨 개학을 하게 됐다고요? 온라인 개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상 온라인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게 원래는 진짜 많네요. 4월 6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조금씩 미뤄져서 4월 9일부터 개학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그것도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등교하는 것은 일단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4월 9일에는 고3과 중3 학생들, 또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개학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그보다 더 뒤인 20일, 유치원은 휴업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입 일정 또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준비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역사교사 조현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체육교사 최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고. 자,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몰래 걸리는 장면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공유가 안 됐대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좀 아쉬운 건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와이파이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끊기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와이파이를 끌어다 썼고요. 하나는 제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다면 일단 그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매번 임박하게 결정을 해서 지금 교육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준비가 안 된 학교 현장은 사실상 손 놓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성호 교수의 얘기. 그리고 A씨, 서울 노원구 일반고 교사는 정부가 3월 2일 개학 연기할 때 말이에요.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무슨 대비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배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3월 한 달을 그냥 날린 셈입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온라인 개학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덜컥 발표해버리면 학교들은 어찌하오리까?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죠. 이런 좀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